그럼 환기는 왜 하는가? 뭐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 포스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실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건축 자재의 뭐 다양화 뭐 이렇게 되면서 이 실내에는 많은 그 유해 물질이 발생합니다.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CO2 뭐 이렇게 굉장히 이걸 뭐 우리가 이제 VOC 이렇게 이제 통칭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유해 물질이 발생이 되죠. 여기에 이제 먼지도 굉장히 많이 있죠. 먼지.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그 생활 먼지. 이런 거를 내보내는 거죠, 외부로. 그리고 이제 외부에 뭐 이제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을 합니다. 신선한 공기는 뭐냐? 이 산소. 산소가 포함된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실내로 들여오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치환해준다. 치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치환. 공기의 치환. 이걸 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당연히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을 차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해요. 이 기능적인 환기죠. 제가 첫 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제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쭉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환기는 창문을 열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에너지도 빠져나가고 외부에서 먼지도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러한 기계를 통해서 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유해 물질은 나가고 에너지는 여기 저장을 했다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 에너지를 같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에너지 공급은 별도로 없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우리가 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 실내 공기질이 향상이 된다. 뭐 이제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환기는 그럼 왜 하느냐?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 그냥 뭐 환기는 뭐 왜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좀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게 환경부에서 이제 우리가 캡처를 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뭐 말씀을 드려봤지만 이제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할 확률이 1000배나 높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내 공기질의 향상이다. 실내에 있는 오염물질은 실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외부 환경이 나쁘니까 이제 이런 환기 장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를 뭐 걸러서 들어온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실내에 오염된 물질이 굉장히 우리 건강에는 더 나쁘다. 이러한 내용이 미국 환경청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미국 환경청에서 1000배, 그것도 뭐 10배도 아니고 1000배나 높다고 추정이 된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죠. 실내 오염물질이. 그래서 실내 공기는 공기 관리, 실내 공기질 향상은 왜 필요한가? 미국 환경청은 실내 공기 오염의 심각성과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무관심을 경고하였으며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환경 문제 중 하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대기 오염에 의해서 사망자 수는 연간 최대 600만 명, 실내 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80만 명에 이르고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은 약 1000배나 높다 라고 미국 환경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내 공기질이 굉장히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환기는 왜 하는가? 뭐 같은 맥락의 이제 말씀을 이거는 이제 MBC에서 리포팅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실외보다 실내의 유해 물질이 우리가 폐에 전달 확률이 1000배나 높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 그리고 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MBC 내용을 캡처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환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첫 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축 기술 및 자재의 발달, 이게 환기, 최근에 이제 그 기계 환기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 요소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 자재의 발달은 뭐 당연한 겁니다. 계속 앞으로도 발달되어 갈 것이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달되어 왔죠. 이제 뭐 단열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단열 성능을 이제 높이는 것은 그 뭐 정부에서 주도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뭐 창호재의 발달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고단열, 고기밀화,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더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단열, 고기밀화가 됨으로써 우리 실내에 습기 이동이 안 되니까 오염 공기가 배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 환기로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어서 하루에 뭐 3-4번, 뭐 4-5번 하기는 해서는 이게 해소가 안 된다. 그러니까 기계 환기로 24시간 기계 환기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건축 기술의 및 자재의 발달에 의한 복합화된 합성자재. 뭐 건축 기술이 계속 발달됨으로써 자재를 뭐 천연 자재로 만드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그 화학 물질로 이제 모든 건축 자재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 그 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 유해 물질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내보내기 위해서 실내 공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유해 물질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차피 환기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최근에 이제 환기의 방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환기. 실내 공기 오염 무엇 때문이냐? 이제 이거도 이제 환경청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저희가 캡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내 요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아주 초미세먼지, 굉장히 초미세먼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뭐 이러한 문제, 초미세먼지, 요리하면서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벽지, 가구, 이거 뭐 건축 자재죠. 그리고 뭐 단열재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토양에서 발생되는 이거 라돈,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리고 뭐 난방을 하면서 발생이 되는 어떤 유해물질, 흡연, 뭐 이거는 사실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뭐 이러한 문제, 실내 공기 오염 발생 요인,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기는. 이것도 이제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미국 환경청에서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왜 환기를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신선한 공기. 우리가 신선한 공기는 우리가 먹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음식. 먹는 음식보다 이 신선한 공기는 중요하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0년 전에 보면은 그 물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죠. 물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80년대 말 90년대, 그러니까 88년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생수를 먹기 시작을 했고, 물을 이제 걸러 먹는 방법, 정수기, 다양한 정수기가 있죠, 현재는. 이게 이제 한 30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기도 걸러서 마셔야 된다. 이게 미국 환경청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지만은,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최근 들어서 이러한 어떤 공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내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 공기질의 향상이 우리 환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환기에 대한 이제 중요성.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식수, 물,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물과 공기는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지구에 존재하는 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인데, 물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벌써부터 느꼈죠. 그래서 물은 굉장히 정수해서 먹고 좋은 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가의 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런 물을 파는 어떤 카페가 있다는 것도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방면 우리가 이 환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소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선진국이 아니다. 이걸 반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역설적으로 말을 하면은 환기에 대해서 소홀했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선진국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우리가 환기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요소 보면은 신선한 공기가 제일 이제 맨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물. 이건 우리 물은 벌써부터 우리는 건강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영양, 이건 음식일 수도 있고 이런 영양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수, 우린 벌써부터 생수 먹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 저개발국이라든지 이런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데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보면은 지금도 그냥 노지에 있는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건 이제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겠죠.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했죠. 우리도 옛날에는 정수한 물을 먹는다든지 좋은 물을 골라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진국이 우리를 볼 때 얼마 전까지 굉장히 미개하게 봤을 수도 있겠죠. 환기도 안 하고 실내에 들어가면 굉장히 오염된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선진화가 되고 선진국의 계열에 들어서면서 이제 환기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강의 요소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신선한 공기가 제일 우리가 1번으로 할 수가 있다. 물, 영양, 운동, 이건 우리가 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요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좀 소홀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환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라고 제가 결론부터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내용입니다. 왜 환기를 하느냐. 이거는 지금까지 내용과 이제 약간 좀 틀린 내용이지만, 이제 환기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건축물은 굉장히 단열이 많이 되고 기밀성이 확보가 됨으로써 어떤 습기 이동도 안 되지만은 누기가 되지 않음으로써 내부의 산소가 굉장히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환기를 해줌으로써, 그것도 지속적인 환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산소 부족에 따른 어떤 건강상의 문제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사우나 시설 같은데, 굉장히 거의 지하에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우나 시설이 굉장히 산소 농도가 적죠. 그다음 지하 시설, 그리고 사무실, 도심 외기, 숲속, 산소 농도가 보통 21%가 최상의 농도인데, 우리는 18%, 19%. 이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환경에 있다 그러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제 환기의 필요성에서 일부분을 이제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